이곳은 그야말로 지옥도였다. 팔척귀는 100년 전 용담골 사람들의 원한이 뒤엉켜 있었던 게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광안문집의 진짜 내용과 팔척귀 결말을 중심으로 뒷궁 13화에 숨겨진 진실을 풀어보는 뇌피셜입니다. 드라마 속 가장 충격적인 떡밥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연종대왕의 죄와 팔척귀의 진짜 정체가 맞물리며 큰 전환점을 맞고 있죠. 특히 백성의 피로 쓰인 진실의 기록 광안문집. 과연 이 문집에 적힌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팔척귀는 정말 악귀였을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희생자였던 걸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1화와 12화 예측 기억하시죠? 큐피디 뇌피셜. 이번에도 50% 이상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진짜 충격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왜냐고요? 팔척귀가 윤갑의 혼을 끌어올리고 강철을 그 몸에서 끌어내려는 계략이 본격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번 13화 단순한 반전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전쟁의 기업, 왕실의 죄, 그리고 진짜 기궁의 시작이 예고되고 있어요. 11화에서는 팔척귀가 강철에게 너의 적은 왕가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사라지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동시에 그는 비비와 강철 사이의 갈등을 유도해둘 중 하나가 약해질 틈을 노리죠. 비비는 결국 열의를 풍산에게 넘기고 팔척귀는 그 틈을 타 비비의 야광주를 흡수해 더욱 강력한 귀로 진화합니다. 이 장면은 감정과 실력을 이용한 팔척귀의 본격적인 전략 실행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12화에서는 비비가 죽기 직전 영상대감 김봉인이 모든 사건의 배우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죠. 왕은 이를 조사해 자백을 받아내고 김봉인을 체포하지만 김봉인은 도중에 팔척귀에게 왕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팔척귀는 오히려 그를 제거하며 복수심만이 아닌 스스로의 기준을 가진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뇌피셜 전개갑니다. 왕과 강철, 열의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팔척귀의 기원지 용담골로 향합니다. 이곳은 100년 전 팔척귀가 태어난 장소이자 강철과 열의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곳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화에 등장했던 그 거지 귀신이 다시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원우 대감의 딸에게 빙의되어 나타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최원우에게 죽임을 당했어. 그가 나를 숨기기 위해 없앴어. 네, 거지 귀신의 정체는 책택이었던 거예요. 그는 예전에 최원우가 숨기려 했던 광안문집을 찾아낸 인물이었고 그 책에는 연종대왕 시절 백성을 핍박했던 왕가의 죄가 담겨 있었어요. 책택은 이를 알리고자 했으나 최원우의 손에 죽임을 당했고 그 원혼이 거지 귀신이 되었던 거죠. 광안문집을 미리 예측해보자면 팔척귀는 바로 100년 전 시대의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전쟁 중 최전선에서 싸우던 충직한 무관이었고 용담골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끌었어요. 그러나 연종대왕은 그 공을 시기하던 간신들의 참언에 흔들려 팔척귀를 반역자로 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공신이 아닌 역적으로 낙인 찍혀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의 명예는 지워졌고 이름조차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바로 그 억울함이 팔척귀라는 귀로 태어난 근원이었던 겁니다. 또한 연종대왕은 팔척귀 무관뿐 아니라 감언이설을 쉽게 속아 억울한 이들이 많아지고 전쟁과 기근 속에서 백성들에게도 칼을 겨누는 실정을 벌였어요. 용담골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백성들이 이유 없이 억울하게 죽어갔고 그 원혼들이 쌓여갔죠. 이 억울한 백성들의 한과 슬픔이 팔척귀에게 흘러들어가 그를 단순한 개인의 복수기가 아닌 백성 전체의 고통을 품은 존재로 진화시키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지켜본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막 태어난 아기였죠. 그 아이는 다름 아닌 팔척귀의 전생 그 무관의 아기 시절이었고 그 순간 하늘에서 강철, 즉 이무기가 승천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단순히 구경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용담골의 처참한 현실을 누군가 알아줬으면 하는 SOS, 절규에 가까운 시선이었고 하늘에 있는 신에게 보내는 백성의 마지막 염원이었죠. 여기서 큐피디의 질문. 여러분이라면 충성했던 왕가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면 귀신이 돼서라도 복수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 원한이 더 차오르거라. 검서관 윤감놈만 끌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드디어 팔척귀의 또 다른 움직임. 그는 윤갑의 혼을 꺼냅니다. 이는 단순한 귀신놀이가 아닙니다. 강철이 빙의된 윤갑의 몸에서 강철을 끌어내려는 의도죠. 이게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윤갑이 되살아나고 강철은 육체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고편에서는 강철이 이를 눈치채고 저항하려 하지만 이미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한 듯한 장면이 나와요. 강철의 위기, 열의의 결단,
그리고 팔척기의 마지막 목적이 하나로 수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택을 통해 광화문집이 발견되었고 그 책은 열의와 강철, 왕 앞에서 공개되며 연종대왕과 최원우 가문의 죄를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어요. 하지만 왕은 과연 선대의 과오를 다시 반복할까요? 저는 이번 왕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팔척기가 비비도 죽이고 정말 악마 같은 모습으로 왕과 대척점에 있지만 왕은 광화문집을 보기 전까지는 팔척기를 단지 흉폭한 귀로만 인식했겠죠. 그러나 선대의 악행이 드러난 이상 왕 역시 많은 고민 끝에 팔척기가 지닌 억울한 원혼과 백성의 한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 들 거예요. 지금은 감정적인 적대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고 팔척기의 악행이 너무 깊어서 화덕차사가 그를 데려가려는 그림이 강하지만 동시에 해원과 기억이라는 키워드로 팔척기를 단죄가 아닌 치유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죠. 연종대왕의 죄, 최원우의 가문이 은폐한 진실, 팔척기의 억울한 희생이 모두 폭로되며 귀궁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제 규피디가 장담합니다. 13화는 귀궁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엎는 회차가 될 거예요. 악귀 vs 인간이 아닌 기억과 죄의 대면, 그리고 억울함과 정의의 해원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정도 예측이면 다음 화 기대되시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팔척기 용서할 수 있을까요? 강철은 어떻게 될까요? 열의의 마지막 선택은? 다음 주 규피디는 드디어 귀궁의 마지막 편 뇌피셜로 돌아옵니다. 팔척기의 최후, 왕의 선택, 그리고 열의와 강철의 결말까지 지금껏 숨겨져 있던 진실이 모두 밝혀질 시간이죠. 마지막은 절대 평범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 귀궁의 마지막 편을 함께 맞이해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마지막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